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몇 년 사이 출판계에서 뇌과학과 명상에 관한 책들이 다고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이 전문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중을 대상으로 한 아주 쉽고 재미있는 에세이 형식으로 출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밤의 인문학에서는 뇌과학과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월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의 지적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뇌과학까지 가셨어요. 뇌과학은 저는 어려워서 아예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뇌과학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아무래도 심리라는 게 네, 뇌에서부터 그렇죠. 시작된 거니까요. 예,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에는 뇌과학과 만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뇌에 무슨 막 편도체 이런 말만 나와도 어렵고 네. 전두엽 피질 막 이런 말 나오면 뭐라고? 막 이러면서 막 되게 힘들어했는데 저도 과알못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학의 영역에 있었던 그 뇌과학을 왜 요새 두 세계라는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인문과학과 이 자연과학의 영역이 완전히 둘로 나뉘어서 서로 건널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좋지 않잖아요. 네, 문과 맞아요. 이과를 나누는 것도 네. 사실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뭔가 그 두 세계의 영역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통섭의 장들이 계속 실제로 열리고 있는데 뇌과학자들이 에세이를 쓰면서 좋은 책이 나오면서 이제 대중을 향한 어떤 노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 신호탄이 될 만한 책이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인 것 같아요. 우울할 땐 뇌과학. 네. 제가 정신과 전문의 최근에 만났을 때 그 네.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정신적 심리적 영향이라고 하는 게 결국 뇌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울감을 느끼거나 이럴 때 약을 처방해 주면 정말 효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두 가지가 같이 결합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책 제목으로 우울할 땐 뇌과학 이러니까 좀 어색해요, 사실은.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책 제목이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 약간 읽어도 되나 약간 의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 원래 제목은 그게 아니지만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의역을 많이 하신 건데요. 출판사에서 이 우울할 때 뇌과학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뇌과학을 통해서 실제로 뇌과학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들만 알았을 때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네. 운동을 하면 운동이 근육만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뇌도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를 BDNF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운동을 하면 BDNF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가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뇌의 스테로이드 같은 역할이래요. 네. 뇌 속에 스테로이드를 직접 주입한 것 같은 그런 역할을 운동이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 근육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두뇌가 네. 두뇌가 행복해하고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문제에 대항할 힘을 길러주고 왜 면역력도 높여준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운동 자체가 항우울제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전두엽에서 이 항우울제 역할을 하는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를 높여주는 게 운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운동 같은 역할을 해주는 운동처럼 천연 항우울제 역할을 해주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발견하는 것이 또 뇌과학의 역할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게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산책을 하거나 자연을 관찰하거나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것을 보기만 해도 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이런 것들 나를 즐겁게 해주고 실제로 뇌에서 좋은 물질이 나오도록 도와주는 활동들을 계속 탐구하는 것이 또 뇌과학자들의 역할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운동을 한두 번 해서는 큰 효과가 없고 지속적으로 해준다는 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거를 좋은 습관을 우리 항우울제 역할을 하는 그 좋은 역할을 하는 행동들을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게 처음에는 운동을 시작하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시작하고 저 같은 경우는 첼로 연주가 그랬는데 첼로 연주를 습관으로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일단 첼로를 켜는 순간 손가락이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기타 배워보셨어요? 아 그럼요. 예, 기타 배울 때 손 너무 아프잖아요. 손끝에 껍질을 예. 몇 번 벗겨줘야지. 그렇죠. 첼로도 벗겨줘야지 그렇거든요. 변다고 예,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벗겨지고 벗겨져도 그래도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가운데서 뭔가 희열을 느끼는 순간,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순간 그 하나의 기쁨을 위해서 힘겨운 트레이닝을 시간을 이제 버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뇌의 일종의 길을 만드는 건데 네. 우리 뇌 속에 좋은 길, 처음에는 길인지 아닌지 몰랐던 길 자체가 없었던 곳에 처음에는 첫 발자국을 딛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가다 보면 길이 커다란 길이 되는 것처럼 뇌 속에도 그런 습관의 길을 만들어 준다는 것.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우울증을 치유할 수 있는 일종의 그 마음 안에 두뇌 안에 면역을 길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발견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수면 같은 경우 네. 수면 부족이나 또는 부족하진 않지만 좀 얕은 잠을 자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해서 아니면은 또 지속적으로 긴 잠을 자지 못해서 항상 낮에 좀 예민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예, 저도 그랬는데 저는 조금씩 좋아지게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왜 뇌과학과 명상으로 선택을 했냐면 저도 실제로 도움을 받은 거예요. 아, 명상을 정말요? 통해서. 예, 명상을 네. 통해서 제가 명상을 아주 전문적으로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냥 앱을 켜놓고 하거든요. 앱을 켜놓고 하기도 하고 명상 책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모든 걸 책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명상에 대한 책을 보기만 해도 명상의 효과가 저에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잠을 진짜 깊이 자게 하더라고요. 정말 불면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명상 앱을 한 5분만 켜놔도 잠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정말 명상 앱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드는 건 자기가 몇 개를 돌려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목소리를 찾는 거죠. 저는 사라 레이몬드라는 분의 목소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제 명상 전문가예요. 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바로 5분만 있으면 잠이 와요. 이렇게 한국말은 아니겠죠, 설마? 영어긴 영어인데? 한데 영어 명상 문장은 되게 쉬워요. 예,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네. 예, 그래서 어려운 문장을 안 써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나? 처음엔 그러다가 네. 금방 잠이 들어요. 아 제가 올해 영어 공부를 한 것 때문에 영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더 네. 정신이 바짝바짝 깨어나지 않을까 하는 처음에 걱정이 그럴 줄 돼가지고. 알았어요. 그런데 네. 몇 번 들으면 그 문장이 이제 반복되니까 네. 비슷한 문장들이 반복된다는 것을 패턴을 그 명상 앱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도 괜찮다고. 명상을 하다 자도 무의식에서 또는 잠재의식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자면서도 우리가 해주는 좋은 말들은 뇌가 무의식이 인식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잠을 잘 때 사실은 우리는 낮잠을 자면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낮잠을 자버리면 또 밤에 못 자게 수면을 되잖아요. 방해하게 예. 되죠. 그러니까 낮잠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진 않대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잠, 깨지 않는 잠, 지속적인 잠을 얼마만큼 숙면을 취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런 연구도 계속 뇌과학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뇌 연구는 사실 다른 과학에 비해서 뇌과학 연구는 생각보다 아주 뭐 역사가 길다거나 아니면 인류가 원하는 만큼의 엄청난 발전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뇌과학자들도 인정을 하는 것이 다른 과학 분야에 비해서 뇌과학은 아직도 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명상을 통한 효과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사실 사람들이 명상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했던 이유가 명상하면 불교를 많이 떠올리세요. 그래서 물론 불교에서 명상이 온 거 맞아요. 그런데 불교와 명상이 꼭 명상을 한다고 해서 불교를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그 종교적인 색채를 빼고서도 명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너무 종교적인 색채로 바라보면서 약간 편견을 가지고 명상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명상의 좋은 점을 설득하기가 되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인도에서도 명상과 그렇죠. 예. 네, 요가 많이 하잖아요. 예, 요가하고 명상하고 같이 또 연결이 되는 것도 그렇죠. 있고. 인도의 그 요가와 명상 또 불교 쪽의 요가와 명상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된 것이 이제 지금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많은 명상의 비법들인데 네. 이제 뇌과학자들은 실제로 뭔가 데이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상을 그게 이제 했을 때, 과학이니까요. 예, 명상을 했을 때 정말로 뭐가 좋은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명상을 하면 정말로 대뇌 피질이 두꺼워진다는 게 나온 거예요. 예, 대뇌 피질은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가장 뭐랄까요, 인간의 인간다움을 만들어주는 부분. 그러니까 다른 생물들에서는 별로 발달하지 않거나 없는 부분이 대뇌 피질인데, 이 대뇌 피질이 가장 고차원적인 그 두뇌 활동을 하는 부분인데, 대뇌 피질이 두꺼워진다는 것은 뇌가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한마디로 똑똑해지고 효율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창조적인 사유를 할 수 있고. 우리 이제 한방병원 같은 데 가면 그거 네. 있잖아요. 손바닥이나 발바닥 이렇게 놓고 여기는 어디하고 여기를 자극하면은 우리 몸에 어디, 간이면 간, 콩팥이면 콩팥 이렇게 연결된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뇌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두엽, 전전두엽, 대뇌피질 이러면 우리 앞머리 있는 쪽에 있는 뇌와 관련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 책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그래서 이 책들이 지금 막 그림과 쉬운 설명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혀 저도 뇌과학이라는 뇌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일반 사람들 그런데 그렇죠. 되게 재밌었어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아, 이게 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구나. 예, 그래서 저는 뭐가 안 되면은 아, 나 머리가 나쁜가 봐 이렇게 쉽게 포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책들을 읽어보니까 아, 머리가 나쁜 사람은 정말 없고 이 두뇌를 개발하는 그 뭐랄까요, 어떤 습관, 두뇌를 개발하는 그 길을 뚫어주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그 직업군이 택시기사예요. 네. 택시기사분들이 특히 런던의 택시기사들은 택시기사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막 7년 공부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도 떨어지고. 왜냐하면 모든 그 런던의 그 길을 다 예, 알고 모든 있어야 작은 되니까요. 길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새로 생긴 길까지 다 외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 런던 택시기사들의 뇌를 검사해 보니까 정말 해마가 커져 있더래요. 오, 예, 그래요? 그래서 해마가 커진다는 건 그것도 뇌 기능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한마디로 머리가 좋아진다는 뜻인데, 그 해마가 활성화된 택시 기사들의 뇌를 보고 뇌 과학자들이 굉장히 이제 고무된 거죠. 아, 이게 훈련을 통해서 좋아지는 것이구나. IQ나 뭐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IQ하고는 다른 예, 영역이네요. 전혀 상관이 없고 예, 예. 훈련을 통해서. 예, 훈련과 내가 이것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당위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습관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게 뇌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리고 런던에서 택시 타보면 왜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잘하시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정말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이 훈련하고 더 오랫동안 나이 들수록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면서 아, 난 늙어서 안 돼, 난 머리가 나빠서 안 돼,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고 훈련을 안 했기 때문일 뿐이라는 거죠. 지금 예. 저희 방송 택시기사분들 굉장히 많이 들으세요. 네. 그런 분들은 지금 계속 머리가 매일 계속 좋아지시는 거죠. 예, 계속 길을 찾아가기도 하고 손님을 응대해야 하고 맞아요. 또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이런 것도 스스로 습득해 나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뭐 굳이 영국의 택시기사가 런던의 맞아요. 택시기사를 한국의, 얘기하지 예, 않더라도 어느 나라든 택시기사분들은 사실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택시기사분들이 정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똑똑하시고 네. 그런가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는데요.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예전에는 뭐 시냅스가 연결이 된다거나 뉴런이 뭐 어떻다던가 이렇게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몸에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뇌 자체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이 노년기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다거나 뭐든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건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두렵다라는 그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시간에 뭐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거, 불완전할지라도 뭐 하나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고, 또 하나 우울증을 줄여주는 굉장히 좋은 습관은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뇌과학으로 증명이 돼요? 네, 증명이 된대요. 그래서
내가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울증의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뭐 인사를 하게 만들다거나 아니면 감사 편지를 쓰게 하다거나 아니면 감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수록 이 자살 가능성, 자살에 대한 의욕이 줄어드는 것이 실제로 증명이 됐대요. 아, 그런 예. 방식으로 예. 확인을 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감사를 하는 그 행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감사 인사를 할 수도 있고 네. 또 감사 파티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이런 행사나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울증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유용하면서도 분명히 과학책을 읽고 있는데 뭔가 굉장히 촉촉한 그 감성적인 그런 에세이를 읽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재미도 있고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에 재미도 있고 도움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예. 지금 몇 가지 팁을 주셨잖아요. 네. 운동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명상. 명상. 명상은 뭐 예. 방식은 차이는 없는 거죠. 명상은 이제 물론 가서 배우면 제일 좋지만 정말 난 시간이 없고 그리고 명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명상에 대한 책들을 좀 보시고 네. 그다음에 좋은 명상 앱들을 좀 찾아서 마보라는 그 한국어 명상이 굉장히 유명해요. 네. 마보. 그 명상 앱이 가장 이제 대중적이고요. 또 저는 명상이라고 해서 너무 막 정색을 하고 명상의 모든 그 리추얼들을 제의들을 다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명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들이 있는데 빗소리를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빗소리를 계속 들려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예, 빗소리 치면 다 나와요. 네. 그래서 빗소리를 이제 뭐 30분씩 1시간씩 막 들려주는 거예요. 요새 ASMR 유명하잖아요. 되게 빗소리를 30분씩 들려줘요. 예, 저는 지금도 제가 그 좀 마음에 그 안정을 위해서 빗소리를 지금 2시간 동안 들으면서 글을 쓰고 왔거든요. 아, 근데 약간 그 떠 있는 마음을 가라앉혀줘요. 그리고 일단 빗소리를 한 5분 정도만 들으면 화가 났던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더라고요. 화가 나거나 아니면은 막 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내가 잘 못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스케줄 관리를 못하고 있지? 이런 자기 혐오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네. 자기를 막 혼내고 확대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라앉더라고요. 빗소리가 그걸 눌러주는 마치 빗소리를 통해서 온갖 잡념들이 가라앉는 느낌. 예, 차분하게 우리 봄에 씻겨나가는 이렇게 느낌. 비가 내릴 때 네. 뭐 양철 지붕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빗소리가 툭툭하면서 들리는 소리가 일정하게 나면 왠지 예. 기분 좋잖아요. 맞아요. 마음 편해지고. 빗소리나 새소리, 뭐 계곡 물소리, 파도 소리도 도움이 돼요. 그런 것들은 검색해 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뭐 앱도 많고 네. 사이트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보시면 명상이 꼭 어려운 것만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요새는 뭐 명상을 공짜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요가 앱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예. 사람들이 이제 뭐 굳이 너무 어렵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따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발 하라리 같은 그런 학자들도 네. 명상을 꼭 비행기를 타도 명상을 한대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의 창조성이 발휘되는 걸 느낀다고 저도 매일 1-2시간씩은 꼭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시도를 해봐야겠는데요.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조금만 찾아보시려고 노력만 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뭐 명상 앱이든 명상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지금 빗소리 이런 거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제 오늘 2번째 명상까지 얘기했으니까 3번째 감사에 대한 표현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것 말고도 혹시 또 다른 팁들은 있을 수 있을까요? 감사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감사를 억지로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를 억지로 그러면 안 하면 되죠.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사를 또 타인에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또는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식으로 나에게 있는 것들 나에게 없는 것들을 생각하느라 우리가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남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네. 감정을 많이 느끼니까요. 나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정말 소중함을 자꾸만 잊고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저는 이제 글을 써보는데 나에게 있는 것들. 나는 글을 쓸 수 있다. 나에게는 독자들이 있다. 뭐 이런 걸 써보는 거죠. 네. 나를 사랑해주는 내가 책이 나올 때마다 매번
읽어주는 독자들이 있다는 것, 이런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두뇌를 활성화시켜주고 창조성을 이끌어주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명상에 대한 좋은 책 중에 타라 브렉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받아들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받아들임. 예, 받아들임. 그래서 토털 억셉턴스라고 하는데 완전한 받아들임. 총체적인 받아들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아주 복잡한 조건들이나 풀리지 않은 일들이나 고통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것이 내 탓이 아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예. 받아들임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명상의 아주 근본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팁은 예. 받아들이고 자기에 대해서 긍정해라. 네. 그 말씀이 될 수 있겠군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명상을 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요.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습니다. 벌써 다가왔군요. 네.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밤의 인문학 정효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 영화